자외선 차단제 이게 궁금해요. 꼭 SPF 50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유기 자체에는 눈 시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 자외선 차단제의 카더라솔 종결.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백지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이게 궁금해요. 물어봐 주신 질문들 연구원님께 크로스 체크해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카더라솔 종결. 꼭 SPF 50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주 빡센 야외 활동이 아니면 생활 자외선 정도는 SPF 15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50 하느냐? 지속시간 때문에 그래요. 보통 SPF 30이면 8시간 정도, 50이면 12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실험실에서. 근데 우리는 권장량의 4분의 1밖에 바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메이크업도 밀리면 안 되고 두텁게 그만큼 바르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속시간을 최대한 좀 늘려보려고 노력을 한 게 SPF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지수가 높아질수록 사용감은 나빠지죠.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성분들이 약간 좀 꾸덕하고 끈적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넣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성분들을 찾아내서 자외선 차단제에 반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촉촉 자차로 추천을 드렸던 오휘 비타민 선크림이 그런 제품이었어요.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 세모할게요. SPF 50 이상은 12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해요. 원칙적으로 실험실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 양의 많아봤자 3분의 1, 보통은 4분의 1 정도밖에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4시간마다 한 번씩은 덧발라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간편하게 메이크업 위에 덧바를 수 있는 거 선쿠션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달바 선쿠션 굉장히 좋아요. 약간 시스루 커버라고 해야 되나? 텁텁하지 않은 촉촉한 광을 올려줘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등산을 갔었거든요. 얼굴 완전 폭발했잖아. 물겋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때 제가 이거 딱 꺼내서 뚜뚜뚜 발랐더니 약간 피부가 투명하게 되다 보니까 성 안에 갇혀있는 공주님의 낯색이 됐다면서 당장 올리브영 어플을 키십디다. 저 약간 강추해요. 광고 절대 아님. 각기 다른 브랜드의 선크림을 덧바르면 충돌이 생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높은 쪽에만 맞춰진다는 거예요. SPF 50 바르고 SPF 30 덧발랐으니까 합치면 SPF 80이 아니고 SPF 50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선크림 사용 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는 메이크업 제품을 덧바르면 효과가 사라진다? 안전해요. 덧바르시는 게 파우더든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뭉치거나 밀려서 지워지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초 제품들에는 약간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무기자차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약간씩 들어있거든요.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높여주진 않지만 약간의 보완은 됩니다. 자, 베이스 메이크업을 밀면서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가 벗겨진다? 제품 바이 제품, 습관 바이 습관, 브랜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는 도구에 소량 묻어나는 것까지 고려해서 포뮬러를 제조한다고 합니다. 물론 때처럼 막 줄줄 밀린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얼룩이 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자외선 차단제 쇼핑의 제1조건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메이크업과의 궁합. 자, 메이크업과 궁합이 좋은 촉촉 자차는 추천드렸으니까 참고. 선크림은 미개봉이더라도 1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통기한까지 그 효능이 쭉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온 보관,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에 보관하셨다면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까지는 너무 오케이예요. 나 신선하게 보관해야겠다. 냉장고에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보관하세요. 개봉했을 땐 얘기가 다르죠. 하지만 그것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품을 돌려보시면 개봉 후에는 몇 개월까지 괜찮다고 안내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빨리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기 자차에는 눈 시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세모. 서칭을 하시다 보면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눈시림 대표 성분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브랜드에서 눈시림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눈시림 유발 성분이라고 따로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무기자차는 햇빛을 방패로 튕겨내는 거고, 유기자차는 쑥 흡수해서 무력화시켜버리는 흡수작용을 통해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유기자차가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흡수 후 열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떨림과 함께 기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가 눈시림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설계된 유기자차는 성분에 상관없이 내가 예민하면 눈시림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눈시림 이슈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 만들기 전에 고려되는 것이고,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레시피가 달라요. 그래서 전 성분이 같아도 어떤 건 시리고 어떤 건 안 시리고, 같은 제품인데 나는 안 시리고 너는 시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O다 X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예민한 타입이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막 눈물 줄줄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뭘 해도 싫은데 무기자차는 건조해서 못 쓰겠다 하시면, 예전에 제가 썼던 치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 여기까지는 무기를 쓰고요. 요런데 건조해서 밑이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혼합자차를 썼었습니다. 몸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는 바디워시만으로 지워진다?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 원칙적으로는 얼굴에 하듯이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그리고 바디워시도요, 세정제의 성분 종류에 따라서 찝김의 정도가 달라요. 잔여물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에는 있고 얼굴에는 없는 클렌징 치트키가 하나 있죠. 샤워탑. 물리적으로 문질러서 지워내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물리적인 타월을 이용해서 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1차 세안만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야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밀착력 좋고 지속력 좋은 선스틱을 막 발랐다, 이런 날은 1차 세정만으로는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일리은의 클렌징 워터 폼이에요.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운데이션, 쿠션, 자외선 차단제 그냥 한 번에 올킬. 사실 저도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요즘 얼굴에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 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라서 롤링한 다음에 물 약간 수량해서 문지르면 거품이 나요. 이대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광고 아닌. 궁금점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그럼 제가 주제별로 뭐 궁금하세요? 여쭤볼 텐데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써내도 건강하게 자외선 차단 비켜.